검찰이 오늘 총선 새누리당의 홍보비용 의혹과 관련 홍보업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 들으셨죠? 역시 홍보비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의 박선수, 김수민 의원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두 당의 의혹 어떤 부분이 같고 또 어디가 다른지 또 이에 따른 여파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거를 치르면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다 지금 홍보비용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 혐의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당에서 인터넷 관련된 홍보 동영상 39편을 홍보 관련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네. 원래 이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은 당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는 무상으로 금전 서비스 물건들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게 무상으로 제공한 게 TV 광고용 여러 가지 동영상 등 크게 주문을 했던 업체에다가 홍보회사에 홍보회사에 작은 인터넷용 여러 가지 홍보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받다는 것인데 이후에 진행되면 알겠습니다. 혹시 또 변명할 때 큰 동영상을 주문하면서 새끼 동영상은 그냥 무료로 서비스 달라고 했지 않았느냐 이런 인터넷용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 영상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작은 39개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잘 파악되지 않는데 선관위에서 어떤 계기로 파악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 알려진 것 이상으로 또 다른 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홍보회사에 이제 큰 돈 들어가는 홍보 CF, 이제 선거 관련 새누리당 홍보 CF를 맡기면서 이런저런 뭐 작은 동영상 좀 만들어줘 해갖고 그건 그냥 받은 거군요.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네, 무상으로 받은 치면 거죠. 얼마나 될까요? 지금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할 때는 8천만 원 상당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돈으로 줬다면 1,200만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서로 좀 따져봐야겠죠. 네. 자, 총선 홍보비 관련 논란은 국민의당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그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관련된 혐의로 박선수, 김수민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두 의원의 입장을 한번 보시죠. 앞으로도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구속 여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기각됐습니다. 그 사유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구속에 대개 사유를 들면은 두 가지 들어가 있죠. 증거인멸이라는 도지의 우려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범죄가 분명하게 소명이 돼가지고 구속 사유 해당이 된다든가 둘 중이었는데 당연히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지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했죠. 우선 이번 사안의 경우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는 차원보다는 해석의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컨대 광고 대행사에서 브랜드 호텔이라는 김수민 의원이 전에 대표가 됐던 그 회사를 줬던 것을 리베이트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브랜드 호텔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거기를 사실상의 국민의당의 TF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 회사로 볼 것인지 이런 해석의 차이가 좀 쟁점이지 새로운 사실의 발견은 큰 쟁점이 아니어서 특히 뭐 새롭게 증거인멸할 소지가 없다고 받은 것 같고 그다음에 범죄 관련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고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퉈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확실하게 소명된 범죄가 아니다 해서 지금의 혐의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그런 차원에서 두 사람 다 구속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교롭게 둘 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국민의당 모두 홍보비 문제인데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저희가 표로 비교해 봤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은 3억 원을 청구해서 그런데 1억 원은 브랜드 호텔이라는 그 홍보회사에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민의당 홍보회사냐 아니면 밖에 있는 홍보회사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1억 원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홍보 동영상 39편을 그냥 큰 CF 만들어주는 김에 이것도 좀 무상으로 공짜로 만들어줘 해가지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역시 쟁점이 이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볼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큰 TV 지금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작은 것을 추가로 보너스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로 인식한다면 아주 가볍게 처리가 되겠고 이것을 이제 또 판단에 따라서 원래 정치자금법 45조에 규정된 대로 그냥 정당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처벌이 받을 수 있겠고 이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리베이트 관련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게 선관위에 선거 관련 여러 가지 비용을 보전 청구할 때 당의 결재를 거쳐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시에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도 얼마나 책임 있는 것인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네. 반면에 새누리당은 이게 아마 최고 책임을 져봐야 홍보위원장 사원에서의 무료 동영상을 받은 거 아니냐 무상으로 그런 것이고 당의 무슨 조직적인 결재라니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중앙당이 개입을 했느냐 또는 지시를 했느냐 홍보위원장 혼자서 했느냐 이런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군요. 예, 그렇죠. 무상으로 받은 걸 가지고 지신 논란까지 좀 가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일단 네. 현 단계에서는요. 네.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왜 둘 다 홍보비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네. 선거에서 되게 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 지역구 의원들이 되게 개별적으로 보전 청구를 하고요. 네. 당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는 비례대표하고 당 차원의 홍보 관련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 부분이 아니라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안들이 홍보비 관련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당이 정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홍보비밖에 대부분 홍보비 관련된 부분이에요. 뭐 지역구 의원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가져가니까요. 예, 비용 청구해서. 예, 참고로 이번 20대 총선 끝나고 나서 지역구 의원들이 선관위에 보전 청구했던 총액은 지역구 의원들이 했던 것은 859억이고요. 네. 비례대표하고 중앙당 차원의 홍보비를 포함해서 청구했던 것은 18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청구했던 보전 청구액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당은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SNS에 올린 글을 좀 보시면요. 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향후 겸손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큰 짐을 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정하게 덜기는 덜었죠. 왜냐하면은 지금 20대 총선 끝나고 나서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의원으로서는 처음 구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38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 중에서 2명이 구속돼 버리고 더구나 그중에서 김수민 의원은 이번에 신예가 되겠습니다만 박선숙 사무총장은 당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이고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할 때 옆에서 측근으로 도와줬던 네.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 점에서는 일단 불구속으로 결정이 된 것 자체가 당으로서는 환영할 일이 되겠고 대신 물론 이제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소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한숨을 덜기는 덜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를 앞둔 어제 국민의당 뒷 배경이 좀 바뀌었던데요. 색깔이 하나는 바뀌었어요. 준비되어 네. 있으니까 네. 초록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었고요. 저 걸개에 적힌 문구도 보시면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민의당에서 국민 속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변했습니다. 이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시점에 이런 변화를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예,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시점 변화보다는요. 사실상 지난번에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사퇴한 이후로 뭔가 당을 정비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체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바꾸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바꿨는데 보니까 당 전체의 로고라든가 분위기는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바꾸진 않았습니다. 대신 저기 나와 있다시피 지금 뭔가 국민의당이 새롭게 시작하지만 알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벽면을 하얀색으로 했다고 그래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다 해서 네. 하얀색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지금 방송하기 전에 당 쪽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변화에 의미를 뒀느냐라고 얘기하니까는 새로운 시작의 차원에서 하얀색으로 했고 그래서 구호도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아마 네. 로고에 뭔가 새로운 변화도 모색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방향까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았고요. 네.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시면은 기존의 내용하고 크게 바뀐 바도 없고요. 네. 색조도 바뀐 바는 아직 없습니다. 선거 비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지역구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이제 비용 청구해서 보전받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게 1,000만 원 썼으면 1,300만 원 영수증 처리해 주세요 하고 한 200~300만 원 뒷돈으로 받아서 챙기는 이런 관행들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뭐 거의 모든 정당들이 나중에 법에 맞게끔 나중에 서류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 국회의원들도 보좌관을 쓸 경우에 경력자들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관련 비용이라든가 정치자금 비용을 깔끔하게 서류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경험 있는 자들 그래서 채용을 할 겁니다. 선관위에서 심사를 할 때 그동안은 위법 여부보다는요. 보전 청구 대상에 해당되느냐 마느냐만 판별을 했습니다. 네. 예컨대 이번의 경우에 지역구 의원들 아까 제가 859억 청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보전 대상으로는 82.5%만 됐고요. 17.5%를 삭감이 된 겁니다. 네. 삭감했으면 아까 말했듯이 허위가 들어갔으면 뭔가 다시 이제 고발됐을 것인데 그런 고발을 하지 않고 통상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고 네. 보존 대상이 아예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들인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상황까지
허위 청구의 가능성까지 따지게 된다면은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는 비용을 서류상 꾸며가지고 한다면 점점 엄격하게 한번 처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나눠보죠. 그 가족 채용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서영교 의원이 어제 결국 탈당을 결심을 했는데 그 서영교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당 윤리심판회의가 오늘 있었습니까? 오늘 있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건가요? 네, 있기로 했는데 본인이 이제 당을 탈당해버렸으니까 대상자가 없어버린 네.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바로 직전 하루 앞두고 탈당을 해가지고 징계를 피하려고 했다라고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본인은 자발적으로 일등하게 탈당하는 것 자체가 자기 징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좀 다른 해석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책임은 누구한테 지는 것이겠습니까? 당에 대한 책임도 있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네. 탈당의 방식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당에 남아있을 경우에서는 당의 징계가 처해졌을 때는 이후에 본인의 정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일정한 수준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사면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공천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죠. 네. 물론 지금 무속으로 남아있다고 해서 다시 쉽게 복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자진 탈당해서 현직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다른 윤리적인 책임을 당해서 징계를 가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연 국민에 대한 책임 방식은 어떻게 질 것인가? 물론 본인은 이제 이후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이겠지만은 네. 당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피해주는 역할은 했지만은 네. 국민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본인이 지고 그만뒀다라고 할 수 없는 자진 탈당의 방식이었다고 볼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여야가 이번 일 계기로 이제 친인척 보좌관을 아예 채용하지 말자 이렇게 제도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은 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각 당에서 당의 당규로서 좀 규정을 해놨고요. 그럼 당에서 재척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당들이 이제 국회법과 국회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제정한다면 확실하게 제정이 되겠죠. 가끔은 이런 논의가 되다가 이제 유야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국회의장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언론들에서 꾸준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이번의 네. 경우에는 아마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된 점들이 좀 보완되면서 제도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